네, 안녕하세요. 오수쌤입니다. 오늘 물리원 세 번째 시간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 정리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량과 충격량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이 운동량의 보존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것의 정리를 먼저 적어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어떤 하나 이상의 물체들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이 작용하기 전후로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보면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이 서로 보존되니까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이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질량에 속도를 곱한 물리량입니다. 질량의 속도를 곱한 물리량.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면 운동량은 우리가 보통 이거를 P로 표현합니다.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기 때문에 속도는 무슨 양이었죠? 벡터량이었습니다. 즉 크기와 방향은 모두 따되죠. 그래서 운동량도 같은 벡터량이 됩니다. 단위를 보시면 질량이고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단위까지도 한 번씩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벡터량인데 누구의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 운동량의 총합, 우리가 처음을 I로 표시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A의 처음 운동량, B의 처음 운동량, C의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MA의 MF 더하기 MB의 BF 더하기 MC의 VCF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 식들을 다 모두 넘겨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표현해 볼 때 변화량입니다. 그죠? 무슨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값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A 운동량의 변화량과 B 운동량의 변화량과 C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의 총합이 보존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체가 서로 충돌 전에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가 A의 속도가 빨라서 딱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 당시. 그리고 충돌 이후에는 변화된 물리량을 가졌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변했을 것이겠죠.
이때 우리가 외력은 모두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충돌 당시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로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력 없다는 조건하에 작용 반작용의 총 R자합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힘들의 합은 0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을 쓰면 A가 B에 작용한 R자임은 이것이 작용될 것이고, 속도의 변화량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0. 그리고 우리가 가속도는 시간의 속도 변화량을 했으니까 요거를 각각에 대입을 하면 A의 속도 변화량, B의 속도 변화량이 0이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T에 대한 통분모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은 0이 될 수 없을 거니까 우리 분자가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 힘만 존재있다면 각각 물체 운동의 합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옮기면, 일단 옮기기 전에도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도 같이 표현한 게 일목삼행하죠. 요거를 풀어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B에 아까 옮기면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의 총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빈칸 채우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 나오는 것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정의로 처음 운동량의 총합은 나중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다음제 외력이 0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럼 이걸 우리가 정리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은 0과 같다.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운동량의 보존 법칙의 특징은 뭐 두 개의 물체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물체에도 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물체의 융합이나 분열에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움직이고 B가 움직이고 있다가 서로 이렇게 합쳐서 한 덩어리 움직여도 운동량의 보존 법칙은 성립하고, 어떤 한 물체가 분열해서 이런 식으로 나뉘면서 폭파 같은 그죠? 움직일 때도 이런 분열의 경우에도 운동량의 조제 법칙은 다 적용이 됩니다. 외력이 없고 물체 사이의 힘만 관여하는 경우에는 다 모두 작용, 반작용이 관여합니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충격량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공이 A라는 공이 질량을 가지고 있고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V0 할까요? 초기 속도. 그런데 우리가 도중에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 동안. 그랬더니 나중 속도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수가 V라 표현할게요. 바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 운동량, 여기가 나중 운동량이 되겠죠. 우리가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힘은 질량의 A의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 속도 변화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낮은 속도, 처음 속도, 요거를 우리가 델타 t를 분해해서 넣어주면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요거를 이렇게 넣어 볼까요? 델타 t분의 mav 빼기 mav 제로입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난 물리량은 운동량이었습니다. 운동량은 우리가 P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요거는 무엇입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힘이 단위 시간의 변화량만큼 작용해서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표현은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이 T를 넘겨주면 어떤 외력이 있고 그 외력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외력과 시간의 곱은 뭘로 표현할 수 있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이 값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I로 표시하고 단위는 힘은 뉴턴이고 시간은 초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니까 이걸 정리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과 단위가 같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충격량은 어떤 외력이 작용한 시간의 힘의 크기와 시간의 곱이고 I로 표현할 수 있으며 F 곱하기 T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크 요거를 풀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충격량은 우리가 또 이렇게 했을 때 뭐와 같다고 했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뭐다? 서로 벡터량이다. 그 충격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시간에 비례하고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충격량의 정의,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량 I는 FT였기 때문에 외력이 일정할 때는 우리가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외력이 일정하다면 이 충격량의 크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까지의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근데 만약 힘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충격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인테그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충격력 크기는 어떤 시간까지 작용한 힘을 시간에 대한 적분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이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 정도 개념만 일단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충격량을 키우려면 힘을 키우든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I는 FT에서 F만 따로 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위 시간당 변화된 충격량, 단위 시간당 주어진 충격량이 충격력이 되고,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표시하면 단위 시간에 작용한 충격량에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다르게 표현하면 충격력은 단위 시간에 작용한 충격량이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격력은 단위 시간에 작용한 충격량, 그리고 단위 시간에 작용한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충격력을 정의 또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정의를 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을 통해서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잘 예시가 나온 게 이런 겁니다. 똑같은 질량의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집니다. 하지만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면 달걀이 유지하고 됩니다. 이게 일단은 무엇의 개념이냐면, 일단은 다시 속도가 붙었다가 떨어졌을 때는 속도가 0이라는 거죠. 둘 다 속도가 0이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A 상황이나 B 상황이나 같다는 뜻입니다. A 상황이나 B 상황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충격량도 어차피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돌 시간은 A가 짧고 B가 더 길겠죠. B가 더 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쳤을 때 이렇게 움푹 파열되게 들어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A 같은 상황에서는 바닥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매우 짧다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충격량은 단위 시간의 변화량분의 충격량, 그리고 단위 시간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을 때, 이 충격력은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에 반비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즉 충격력은 걸린 시간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서 충격력은 A가 B보다 더 크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기를 하면 시간과 힘, 충격력 간의 그래프에서 A의 상황은 아주 시간이 짧은 이런 모양을 그릴 겁니다. 이것이 A의 상황입니다. 면적을 SA라고 표시해 봅시다. B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이 매우 더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건 일정하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것은 그래프 면적이 일정, 즉 같아야 됩니다. A의 상황이나 B의 상황이나 그래프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는 A 때보다는 좀 더 완만한 모양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S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최대 꼭지점을 충격역이라고 했을 때 충격역의 차이는 A가 B보다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하지만 SA와 SB는 서로 같은 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거기에 대한 시간과 충격력과의 관계, 그리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언제?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리고 물체들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이 작용하기 전으로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 총합은 서로 같다고 표시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때 운동량은 뭐였습니까?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물량으로서 단위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도 봤었죠. 외력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충돌 전, 당시, 충돌 후 과정에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힘들 합은 0이다. 거기서 FmA와 가속도의 공식을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의 총합은 0이다가 도출되었고, 이거를 풀면은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의 합이 서로 같더라. 이렇게 증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의 총합이 서로 같더라. 언제? 외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넘겨 계산하면 운동량 변화량의 총합은 서로 0이 된다. 2개 이상의 물체에 계속 성립하고 2개 이상의 물체의 융합이나 또 1개의 물체의 분열에도 다 성립을 한다. 그때 힘은 뭐다? 작용 반작용이다. 그래서 충격량을 우리가 정리해 봤는데, 충격량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힘을 어떤 시간 동안 가했을 때 나중 운동량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 보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했다? 외력과 그 작용한 시간의 곱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그것을 우리는 충격량이라 한다.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 킬로미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뭐다? 외력의 시간의 곱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운동량도 베테랑이고 충격량도 베테랑이 됩니다. 충격량의 베테랑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시간의 곱에 비례하게 되고, 충격량의 방향은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 그래서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 무엇이? 면적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공식에 우리가 시간을 나누면 이 F는 무엇이다? 충격력이다. 충격력의 정의는 두 가지 표현할 수 있었죠. 단위 시간에 작용한 충격량, 단위 시간에 작용한 운동량의 변화량, 여기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A라는 조건 바닥에 떨궜을 때, B라는 조건 쿠션에 떨어뜨렸을 때 각각의 속도 변화는 0이 되므로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서로 같고, 즉 충격량도 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충돌 시간은 B가 더 오래 걸렸죠. 그랬을 때 충격력은 A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아까 충격력의 공식을 통해서 충격력은 한마디로 충격량과 운동의 변화가 같을 때 걸린 시간에 반비례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힘과 시간의 그래프를 표시해 보았을 때 A 상황과 B의 상황을 표시해 보았을 때 그래프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래프 면적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으니까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같기 때문에 면적은 같다 라는 조건에서 걸린 시간에 따라서 면적을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달라지는 그래프를 그리더라. 그래서 충격력은 A가 B보다 더 크고 그래프 면적은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새로운 개념이고 좀 더 어려운 개념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한 번 더 복습을 더 해보시고 개념을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개념에 대한 기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